우리가 뭔가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 남들이 못하는 것을 자기의 독창적인 어떤 상상력과 열정으로 뒤엎는 것, 그런 것을 보통 반전극이라고 그러죠. 고정관념을 부시는 겁니다. 편견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어떤 뜻, 상상력, 그리고 창조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그 편견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조하느냐, 어떻게 남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간단한 공식은 지금까지 통념을, 편견을, 고정관념을 뒤엎어봐라.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새로운 스토리가 나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예로서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 주변에 곤충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생물 중에 우리는 곤충들의 세계라고 할 정도로 생물에는 인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곤충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어느 나라든지 벌레라는 것은 욕이 되는 거예요. 영어의 인섹트 하면 바로 최고의 모욕적인 말이에요. 이 버러지 같은 녀석, 벌레만도 못한 놈. 어렸을 때부터 뭔지 우리는 곤충하고 사이가 나빴던 것 같아요. 곤충에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이런 편견을 없애준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브르의 곤충이죠. 파브르 곤충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죠. 프랑스 사람은 파브르를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해요, 이 파브르의 곤충이란. 거의 몰라요, 이 사람들. 그 말은 뭐겠어요? 서양에서는 곤충, 인섹트라는 욕이 있듯이 우리도 비슷하지만 유난히 자연과 인간을 자꾸 구별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동양은 역시 벌레는 욕은 욕이지만 서양보다는 곤충들하고 친근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브르의 곤충기는 하나의 과학서적이면서도 어린아이들에게는 참 뭔가 그 꿈의 세계, 자연의 그 세계로서 친근성을 느끼는 소설, 시 이상의 글로서 많이 읽힌 것도 유럽에 비해서 더 많이 아시아 지역에서 읽힌 것은 그만큼 우리는 곤충, 벌레들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러는가요? 현장학습. 우리 어렸을 때는요, 여름방학의 숙제는 반드시 곤충 채집을 해와라. 그래서 그 벌레 잡으러 다녔어요. 나비도 잡고 말이죠. 뭐 벌레도 잡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곤충에 대해서 편견과 함께 미워하고 징그러워하고 적대시하면서 한옆으로는 또 친근성을 느끼는 양면성을 잇는데 보통 경우 벌레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곤충에 대한, 벌레에 대한 파브르보다도 더 시적으로 곤충과 인간의 세계를 따뜻하게 결합시켜준 사람이 줄 미슐레라는 사람의 인섹트, 곤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말 이걸 읽어보면은 시집이라고 해야 좋을 정도로 곤충의 벌레들의 세계에 저렇게 아름다움이 있었나? 벌레와 인간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책이에요, 이게. 거미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에게는 아무 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35,000여 종의 거미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독을 가진 녀석들은 0.008%, 0.008%니까 거의 독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독을 갖지 않는 거미인데도 거미를 보면 무서워하고 다 독거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요, 나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도둑보다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보면 도둑을 알아라. 다 경계하는 거예요. 다 사기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로워지려면 이런 편견만 없애도 훨씬 이 세상은 따뜻하고 밝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편견을 부셔야 된다. 그 편견에, 특히 거미에 대한 편견을 일거에 불식시켜준 사람이 미슐레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요.
1800년대에 유명한 천재적인 소년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얘가 어려서 양모, 어머니가 없어서 외로운 곳에서 혼자서 산장 같은데 숨어서 거기서 열심히 이 바이올린을 키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외로운 소년에게 바이올린을 킬 때마다 천정에 가만히 붙어있던 거미가 바이올린 소리에 말이지, 황홀한 그 바이올린 소리에 이 감상을 하면서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 밑으로 기어와가지고는 또 그 음악을 킬 때마다 점점 가까워져가지고 드디어는 바이올린 키는 악보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악보로. 그러니까 소년이 보니까 자기가 바이올린을 키면은 아주 황홀하게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신이 난 거예요. 내 음악을 들어주는 청중이 있구나. 외로운데 내 친구가 있구나. 이렇게 거미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를 감상할 줄 아는 거미. 인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미. 이 거미와 소년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이올린 하는 드디어 그 활대로 올라가지고 바로 위에까지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 신나게 바이올린을 하면은 이 녀석은 그 바이올린을 가까운 데서 들어가면서 더 황홀하는데 마음이 통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소년의 바이올린 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또 열심히 바이올린을 키게 됐고 거미는 거미대로 인간과 한 벌레의 경계를 넘어서서 깊은 음악에 의해서 생명과 생명이 부딪히는 생명 공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양모가 있었어요. 그 양모가 얘를 어떻게 좀 출세시켜 보려고 음악 애호가, 돈도 좀 많고 한 음악 애호가에게 우리 애가 바이올린을 너무 잘한다, 천재적인 소녀니까 얘를 좀 출세시켜야 되겠다, 초청해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방 안에 들어와 보니까 바이올린 활대를 잡은 팔에 거미 한 마리가 딱 있으니까 독거미로 알고 때려 죽인 거예요. 그 소녀는 거기서 기절합니다. 기절해가지고 한 일주일 가까이를 혼수 상태에서 빠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당시 미슐레가 이 글을 쓰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상에 이 얘기가 널리 퍼지고 이 천재 소년의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이 거미도 음악 거미로 전 유럽에 알려졌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거미를 독거미로 알고 편견을 가졌을 때 예술가들은 베르탐처럼 거꾸로 거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예술의 경지를 찾아내고 인간과 공감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의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스파이더맨이다 이거예요. 스파이더맨이 얼마나 정의롭고 활약해서 어린아이들을 열광시킵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이 실제로 거미 보면 다 도망가는데 스파이더맨 보면 스파이더맨 해가지고 막 거미 모양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편견을 뒤엎으면 악한이 영웅이 되고 독충의 하나의 음악 거미가 되는 것처럼 이 거미의 예술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9개 도시의 가장 유명한 미술관에 가면은 꼭 이 사람의 작품이 있어요. 마망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흉측한 거미거든요. 높이가 8m고 어마어마한 무게의 이 조각인데 이것이 가까운 일본의 그 녹본기에도 이 거미 모양이 있어요. 근데 저걸 보면은 저런 흉측한 거미를 어떻게 아름다운 미술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다가 저 거미를 만들었을까? 저 거미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왜 이 무서운 거미에다가 마망이라는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자세히 보면 그 거미가 뭘 하냐면 대리석으로 새겨진 거미 알을 품고 있어요. 어머니로서의 상징인 어미 암컷 거미는 강한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다. 여성하면 약한 거는 생각하게 돼요. 여성은 약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서 정말 만인이 사랑하는 거미를 만든 것이 그 유명한 조각가 루이스 부르주아라고 하는 여류
조각가입니다. 그 아름다운 거미를 독거미로 생각하고 때려 죽인 베르톰의 양모처럼 그러한 인간들의 편견을 다 물리치고 마망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거미의 상을 조각으로 만들어냈다. 편견을 버리면 여태까지 우리가 미워했던 거, 증오했던 거, 기피했던 것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고 가장 아름답고 강한 우리들의 마망 어머니가 된다. 창조의 어머니가 된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편견을 부수고 생명의 그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간단하다. 편견을 버려라. 고정관념을 부셔라.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한국이 달라진다. 세상이 달라진다. 당신은 이미 예술가가 되었다. 철학자가 되었다. 이것이 이 베르톰과 루이스 부르주아가 한 예술가로서 거미와 소통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다.